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수진입니다. 알라뷰 3회 AS 방송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뵙고 오늘 또 뵙게 됐네요. 유시민 이사장님. 예. 네. AS. 예. 삐용삐용삐용 기사 출동했습니다. 예, 예. 아, AS 방송 되겠어요. 이러다가. 예. 예, 다들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KBS에서 보도 자료를 냈고요. 반박 기사도 정말 LTE급으로 금방 나왔어요. 요새 5G급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5G. 아, 예, 예. 이에 대한 입장 어떠십니까? KBS에서 냈던 그 반박 입장에 대해서 입장 어떠세요? 근데 이런 거 하면서 법적 조치 취하겠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우선 제가 좀 무서워서 예. 뭐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변호사께 여쭤봐야겠어요. 일단은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하고요. 근데 그게 이제 허위사실적시냐 아니면 사실적시냐 두 개에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하고 거액의 민사 손해배상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예. 근데 언론사로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방송하는데 KBS는 매일 그냥 방송하잖아요. 예, 예. 근데 자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반론 보도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하지 않고 언론인들이 법적 조치 좋아하나요? 그게 굉장히 좀 그 아쉬운 그 단어죠. 그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을 하지 말라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KBS 입장 낸 거 보면 요지가 좀 네. 분명하죠.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도 이거 굉장히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KBS는 인터뷰 직후에 김경록 씨의 주장 가운데 일부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에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사실 확인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 인터뷰 전문이나 인터뷰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든 검찰에 전달한 적이 없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전달을 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검찰에다가 김경록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라고 어쨌거나 얘기는 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표현이 미묘한데 뭐 김경록 씨가 말한 표현 그대로 확인하지는 않았고 네. 또 1시간 정도의 인터뷰 전체 내용을 제공하지도 않았다. 무슨 제가 전체 내용을 제공했다고 한 적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지적한 것은 김경록 씨가 변호인 사무실에서 KBS 법조팀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법조팀 기자들이 설득을 해서 방송국으로 데리고 왔어요. 네. 거기서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끝나고 조사받으러 검찰로 왔어요. 네. 와보니까 이미 그게 KBS하고 인터뷰한 사실과 네. 그다음에 자기가 말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있지도 않는 사실을 털어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프린트 해가지고 검사가 들고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무슨 사실 확인을 그렇게 빛의 속도로 해요? 인터뷰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검사한테 연락해가지고 뭐 이런 말 표현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뭐 좀 다른 표현을 써서 했겠죠. 그러면 그 말이 진실이면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가능한 일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선 검사 조사를 받고 있는 김경록 씨에 대해서 보호를 하지 않은 거죠. 취재원 보호를 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호를 안 한 정도가 아니죠. 가서 아니 누가 비유를 그렇게 하던데 일진한테 굉장히 괴롭힘 받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예. 그 선생님한테 넌지시 조용히 가서 하소연을 했어요. 그 학생이. 예. 그때 선생님이 일진에 불러가지고 야, 너 얘 괴롭혔어? 사실이야? 이렇게 사실을 재확인하는 바람에 선생님이 나가고 나서 다시 걔가 옥상으로 불려갔어요. 되게 그런 그림 아니에요? 어제 김경록 씨 검찰에 또 불려갔다면서요. 예. 뭐 그건 좀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 하여튼 그거는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러면 무서워서 누가 그런 핍박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면 KBS하고 누가 인터뷰하겠어요. 네. 이것은 취재윤리를 넘어서서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방송을 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예, 맞아요. 제가 사실 우리 녹취록에는 예. 녹취록도 유출됐던데 하여튼 그 얘기도 나중 하고요. 녹취록에는 보도 안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2시간 반을 만났는데 1시간 반을 녹음을 이제 떴고 그 녹음 부분에는 그 부분이 없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녹음 안 돌아갈 때 김경록 씨가 보도도 안 했고라는 말을 했고요. 또 제가 그 말을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그 다음 날 이제 9월 11일 저녁 뉴스 시간에 두 꼭지를 냈잖아요.
보도를. 근데 그걸 가지고 보도를 했다고 제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한 거예요. KBS는. 근데 그 보도는 인터뷰 기사가 아니에요. 네. 그냥 검찰발 기사를 묶어서 예. 뭐 코링크 실제 운영자가 정경심 교수라든가 또는 뭐 조국 교수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든가 이런 리포트를 하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근거로 김경록 씨의 음성 변조된 문장을 한두 개씩 거기 끼워 넣은 거거든요. 예, 예. 한 시간을 인터뷰하고 와서 뉴스 꼭지 2개에 그런 식으로 그걸 썼어요. 네. 그러면 어느 인터뷰이가 한 시간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 뉴스를 보면서 아, 내 인터뷰를 기사화했구나 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더더군다나 인터뷰에서 내가 밝히고자 했던 사실과 진실 이것과는 정반대 방향의 리포트에 이걸 써먹었잖아요. 그렇죠. 그 두 네. 꼭지가 9시 뉴스의 경우에 두 꼭지가 다 예. 그래서 조국 장관의 그 자본시장법 위반이 문제가 된다. 또 한 꼭지는 그래서 조국 장관의 공직자 뭐 윤리법 위반이 문제됩니다라고 끝나죠. 근데 김경록 씨가 거기서 한 얘기는요. 예. 우리 알릴레오에 내보낸 이 내용하고 똑같아요. 제가 그 녹취록을 본 것도 아니고 영상을 본 것도 아니지만 네. 김경록 씨의 말이 검찰에서 진술한 것, KBS 인터뷰에서 얘기한 것, 그리고 나하고 만나서 얘기한 것이 다 똑같은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믿는 거죠. 네. 네. 예. 그리고 어제 저희가 그 알라뷰에서 20분 동안을 그 20분을 할애해서 그 원본을 다 얘기를 이제 들려드렸잖아요. 예. 그렇기 그거하고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예. KBS에도 했어요. 예. 근데 그게 그렇게 보도가 나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당사자는 그러니까 결국에 그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김경록 씨의 경우는 9월 10일 날 뭐 좀 이제 그 인터뷰를 한 다음에 검찰에 갔는데 보도는 나오지 않고 검사가 알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날은 보도가 안 나간 거예요. 자기 그렇게 중요한 없었죠. 예. 예. 그렇게 중요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을 크로스 체크하느라고 그랬나 보죠. 팩트를. 그래서 근데 그 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김경록 씨의 증언을 우리가 어제 다 틀었잖아요. 네. 중요한 내용은 다 틀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이 김경록 차장이 알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자산관리인으로서 이제 그 정경심 교수와 관계 맺은 범위에서 일한 거. 네. 그다음에 또 뭐죠? 어떤 그렇게 금융자료를 이제 본인이 직접 와서 할 수 없는 환경이니까 예.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자산관리를 맡았던 사람으로서 집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 휘말린 거잖아요. 예. 인사청문회 준비 도와주고. 예. 근데 이제 그거밖에 아는 게 없어요. 그거 말고는 아는 게 없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다 얘기했고 예. 이 얘기를 그대로 다 들었던 KBS 법조팀의 기자들이 어떻게 그런 리포트를 만들 수 있냐. 이거는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서요. 그 검찰에 잽싸게 알린 거와 그걸 포함해서 생각을 해보면 진실 추구의 자세가 없었다 기본적으로. 거기는 공영방송, 언론 특히 공영방송에서 법조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제가 사장이면요. 예. 다 보직 해임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예. 예. 검언 유착, 그러니까 지금 언론하고 검찰하고의 관계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예. 점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 그게 포커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제 조변이 예. KBS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예. KBS 전체가 아니고 예. 예능도 있고 교양도 있고 다 있고 보도 부문이고 보도 부문에서도 법조팀의 문제라고 일단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법조팀에서 벌어진 건데 이거를 처리하는 거는 KBS 일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직은 법조팀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어젯밤에 그 이상한 해명 내지 반박 네. 그다음에 법적 조치하겠다는 으름장 이거는 이미 보도국 차원으로 문제가 올라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법조팀에서 할 수 있는 보도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법조팀 제가 알아본 바로는 법조팀이 중심이 되어서 그 대응책을 낸 거고 네. 그걸 보도국이 받았으니까 그 나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책임 범위가 지금 수습과 관련해서 보도국까지 넓어진 상태예요. 이제는 누가 나서야 되냐? 누가 나서야 돼요? 그럼 뭐 보통은 사장님이 뭐 이제 그렇죠. 교통 정리를 하셔야 되죠. CEO가 나서야죠. 이게 위기 상황이잖아요. KBS로서는. 예, 맞습니다. 공신력의 위기예요. 예. 이 상황에서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요. 제가 우리가 내보낸 내용과 똑같은 인터뷰를 KBS와 김경록 씨가 해설이라는 전제 위에 네.
그 제가 다른 방송에 전화 연결해서 양성동 사장님이 빨리 그 1시간짜리 영상 그걸 보시라고. 예. 그거하고 9월 11일 날 나간 두 꼭지 또는 다른 시간대 뉴스까지 포함하면 세 꼭지의 그 김경록 씨의 이 음성 변조된 목소리가 쓰였던 리포트. 네. 그거를 비교를 해보시라. 그러면 모든 문제가 자명해질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셨고. 예. 그리고 제가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오늘 오전 중에 그 일이 실제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그런 사장단에서 임원급에서 그렇게 1시간짜리를 다 보고 실제 인터뷰 내용을 보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보도 실제 보도 어떻게 됐는지를 봤다는 예. 거네요. 봤다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 결론이 어떻게 되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이제 오후에 KBS 안에서 내부 논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네. 조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KBS가 공영방송이고 사실은 국민들이 많이 신뢰하시는 방송인데요. 그러니까 아니 시청료를 받잖아요. 의무적으로 그렇죠. 세금처럼. 예, 저도 내고 있고. 근데 이거를 그 이제 법조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검찰 출입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굉장히 이게 서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도와줄 때도 있고 취재를 당할 때도 있고 이제 알리고 싶은 걸 검찰이 이제 뭐 흉악범죄를 수사한다든가 알릴 때 도와주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서로 기브앤테이크하는 관계죠. 그렇죠. 그렇지만 기부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그렇죠. 그렇지만 이러한 태도, 이 취재원에 대해서 보호하지 않고 윤리를 지키지 않는 태도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예. 점을 지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KBS로서는 좀 억울할 수 있죠. 왜냐하면 거의 모든 언론사 법조팀 기자들이 다 이런 행동을 했거든요. 이런 보도를 했고. 네. 근데 지금 김경록 씨가 딱 한 군데 KBS만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KBS만 딱 걸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남들도 다 했는데 우리만 걸렸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네. 차제에 그 한국방송의 그런 신뢰도를 회복하고 또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따라서 윤리적으로 보든 아니면 이제 뭐 직업 전문 직업인 집단으로서의 자부심을 세우는 일이든 간에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충분한 내부 조사를 해서 예. 결론을 내고 그 결론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하면서 KBS 사장님이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 뭐 꼭 사과하시라고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어떤 결론이 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어떤 결론이 났건 간에 이 일이 어떤 일이었고 왜 벌어졌으며 이런 만약 잘못된 일이었다면 이런 일이 재발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KBS의 최고 경영자로서 네. 이러이러한 조처를 취하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 주셔야 KBS로서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오히려 이제 계기로 삼아서 이제 시스템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예, 오지랖 너무 넓은가요, 우리? 아니 무슨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일개 유튜브 방송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운운하시고 네. 그러면 안 돼요. 아유, 저희는 예. 공영방송 응원합니다. 네. 예, 우리는 KBS 잘 되기를 바라죠. 아유, 그럼요. 예. 예. 그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방송 직후에 이 LTE급 5G급 네. 이제 반응을 보인 것이 두 군데였는데요. 검찰에서 예. 유감이다. 그러니까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자기 방어를 위한 일방적인 주장이 특정한 시각에서 편집 후 방송되어 매우 유감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게 어느 검사가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검찰은 예. 이렇게 해서 방송이 또 예. 보도가 됐어요. 우리도 이제 반격을 해볼까요? 검찰이 알릴레오 김씨 인터뷰 녹취 공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네. 알릴레오는 네. 이 검찰의 입장 발표 이후 증거도 없이 네.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언론과 손잡고 이런 공작을 벌이고 있는 검찰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 양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을 따름이다. 아. 이렇게 우리 반격할까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이게 검찰은 했기 때문에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방적인 주장은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검찰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에요. 지금 이 조국 장관 가족의 여러 문제나 네. 혹은 이 김경록 씨의 이른바 그 증거인멸 죄 혐의나 네. 또는 그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흘려보내고 있는 모든 정보 그다음에 이런 식의 주장 이것도 다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지금 김경록 씨와 검찰 정경심 교수와 검찰은 양 당사자예요. 네.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거는 논평으로서 아무 가치가 없는 논평이에요. 예. 그 도대체 우리 검사님들의 정서 상태가 어쩌기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비평을 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고요. 예, 좀 냉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불편하신 거는 이해하겠어요. 불편하겠죠. 예. 검찰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언급을 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어제 오전에 예고 방송을 네. 이제 김경록 PB의 이제 육성이 나간다라고 했더니 압수수색을 다시 또 한투에 대해서 했을 뿐 아니라 당사자를 네. 불러서 오후에 7시부터 11시까지 수사를 하셨대요. 한투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투에 고객과의 통화 녹음 기록이요. 네. 그거는 이미 다 제출했어요. 이미 검찰이 다 가져갔어요. 근데 언론에는 또 그거 압수하러 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국민들 상대로 심리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좀 우습고요. 네. 그다음에 7시 넘어서 7시 반 사이에 검찰에 이제 출석 요구를 해서 김경록 씨가 간 걸로 알아요. 변호인과 함께. 예, 예. 그래서 11시 될 때까지 조사를 받았어요. 심야 조사를. 예. 예. 이제 옥상으로 다시 불러 올린 거죠. 예. 왜 알릴레오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 뭐 이렇게. 물론 그것도 취조했죠. 예,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예, 예, 예. 뭐 공식적으로는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뭐 지금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뭐 CCTV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증거를 뭐 정경심 교수가 인정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이제 3차례 조사를 받았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보충 취조 조사를 하기 위해서 김경록 씨를 소환했다 그러는데 그 밤 저녁 7시 넘어서 소환하는 거는 지금 무슨 진짜 잉크도 안 마르고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심야 조사 안 하겠다고 한 거. 예. 뭐 10월 안으로 그렇게 계약한다며요. 근데 아직 10월 덜 지나갔다고 지금 이렇게 부르는 건가? 그렇게 네. 불러놓고 지금 액면으로는 뭐 CCTV 관련 증거인멸 혐의 조사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아니 검사가 알릴레오 방송에 내보낸 20분 정도 내보낸 이 녹취록 전문을 이미 가지고 있었잖아요. 조사받으러 갔더니 예.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고 조사받으러 간 해서 시점에서 제가 예. 파악한 바로는 조사를 받으러 김경록 씨가 출석한 상황에서 어제? 예, 이미 검사는 그 녹취록 전문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녹취록을 이제 같이 이제 유시민 이사장님하고 김경록 씨가 얘기한 거를 합의하에 녹음을 떴잖아요. 예. 근데 그 녹취록은 그러면은 유시민 이사장님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 그 문제 좀 이따 얘기하고 예. 김경록 씨가 한 3시간 반 넘게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심야까지 네. 정식 조사가 성립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예, 막 예. 조사하다가 갑자기 분위기 바뀌더니 집에 가라 그래서 이제 집에 갔다는 거예요. 11시에. 예. 왜 그렇게 된지는 짐작 가는 바가 있으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집에 갔고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그때 어제 김경록 씨가 저녁 7시에 조사받으러 갔더니 검사가 그 유시민 이사장님하고의 그 녹음 파일 녹취록을 들고 있더라. 아니 그 이제 김경록 씨의 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취재해본 예, 바로는 김경록 씨가 검사한테 갔을 때 검사가 이미 녹취록 전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문을 내용을 알고 있더라. 그럼요. 예. 우리 방송 나가는 동안에 이미 다 검토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인터뷰하게 된 경위나 이런 거에 대한 조사도 좀 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조사를 하다 말고 이제 중단하고 예. 뭐 때문인지는 여하튼 짐작하는 바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귀가했고요. 예. 예. 그리고 어제 밤쯤에는 이미 TV조선에 네. 예, 그 녹취록이 이미 흘러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TV조선이 이 원본 녹취록을 입수했다라면서 지금 막 틀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김경록 씨 본인 동의도 없이 그냥 쓰는 거 아닙니까? 이 녹취록은 음성 파일이 있고요. 음성 파일은 저와 알리오 제작진만 가지고 있죠. 예, 예. 음성 파일은. 예, 김경록 씨는 녹음 파일 필요 없다라고 그냥 가신 거죠. 김경록 씨는 녹음 파일이고 뭐고 그걸 예. 달라고 하지를 않았어요. 저한테 모든 것을 믿고 예. 일임하고 갔기 때문에 그렇죠. 김경록 씨에게 제가 녹음 파일을 공유하지도 않았고 네. 김경록 씨가 따로 녹음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녹음 파일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제작진에만 있고 예. 다른 곳에는 아무데도 나간 적이 그거- 없습니다. 예. 본인한테도 나간 적이 그 없고요. TV조선이 이제 보도한 그 사진을 보니까 예. 우리가 만든 녹취록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 텍스트 파일. 그러면 지금 TV조선에서 녹취록을 지금 보도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어제 내보낸 20분짜리 그 편집본이 아니라 아니에요. 전문이에요. 1시간 반짜리 90분짜리 전문 예. 녹취록을 예. 지금 입수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사실을 제가 어제 심야에 이미 다른 언론사의 기자에게 전해들었고요. 예. 근데 그러면 원본 녹음은 우리한테 음성은 우리한테 있고요. 우리가 녹취록을 풀었어요. 음성은 TV조선에 없죠. 그렇죠. 음성 파일은. 녹취록을 풀었어요. 그럼 녹취록도 우리만 지금 원래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누군가요? 김경록 씨 변호인이요. 아, 그게 변호인이 이제 왜 그렇게 내주셨다? 됐냐 하면 예. 어제 오후에 네. 혹시 우리가 이제 약간의 편집 그러니까 시간 절약을 위해서 군더더기를 걷어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혹시 김경록 씨의 증언 취지와는 다르게 이것이 나갈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이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 아, 김경록 예. 씨의 보호를 위해서 예. 김경록 씨 변호인한테는 제공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김경록 씨 본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음성 파일은 안 드리고 한글 파일만 드렸거든요. 이메일로. 네, 네. 그 본인 외에는 동의를 받고. 그 외에는 아무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 파일을 갖고 있는 거는 우리 알릴레오 제작진하고 김경록 씨의 변호인밖에 없었어요. 어제까지는. 근데 어제 저녁에 김경록 씨가 검찰에 출두했을 때 검사가 이미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심야점에는 TV조선에 이미 들어간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경로를 추측해 보면 이제 알릴레오 제작진은 TV조선이나 조선일보와 거래 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여기서 갈 수는 없고요. 이제 기자들 취재에 따르면 TV조선 기자들은 변호인에게 입수했다고 말하고 있대요. 근데 그렇게 볼 수는 없고 그것은 변호인이 한테서 나갔을 수도 있고 네. 검찰에서 나갔을 수도 있어요. 검찰에 들어간 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변호인한테서 언론에 나갔든 변호인에게 검찰로 가고 검찰에서 언론에 나갔든 그렇게 나간 거죠. 예, 그렇게. 아니, 김경록 씨는 너무 무섭겠어요. 어쨌거나 본인이 또 알릴레오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 변호인만 이거를 그 녹취록 네. 서류로 된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또 검찰에 가 있을 뿐 아니라 근데 이거 사실 이 TV조선에도 녹취록은 가 있고. 김경록 씨의 증언만 있는 게 아니고 제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한테 동의를 안 구하고 변호인이 검찰에 줘도 되나요? 그러면 안 되죠. 적어도 저한테는 양해를 구하고 그렇죠. 주더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내용 중에 대화기 때문에 네. 저희야 뭐 김경록 씨 것만 이렇게 편집해서 내보냈지만은 사실은 여러 대화를 1시간 반이면 굉장히 길거든요. 네. 예. 좀 문제가 있네요. 예, 이거는 제가 그래서 변호인 측에 아주 무거운 항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쪽에서는 물론 자기들이 안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 예, 그렇게 미스테리네요. 예, 돼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래도 그 TV조선 보도를 제가 또 보니까 네네. 우리가 편집하고 안 내보낸 부분을 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봤는지 그 뭔가요? 리포트를 했더라고요. 네, 어느 그게 포인트를? 뭐 몇 개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예. 정경심 교수가 뭐 코링크를 직접 운영을 했으면 예. 거기 코링크나 뭐 익성이나 WMF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보겠냐 물어볼 필요가 없지. 김경록 씨가 얘기한 부분. 예, 예. 그 예. 부분을 잘 보이게 또 잘 들리게 이렇게 또 뉴스를 내보냈더라고요. 네네. 근데 뭐 앞으로 이제 지금 꼼꼼하게 TV조선에서 분석 중일 거라서 우리가 뭐 편집을 어떻게 이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김경록 씨의 증언 취지를 왜곡시켜서 내보냈다 이런 식의 공격을 해올지도 모르겠어요. 네. 제가 이제 김경록 씨의 우리 알릴레오 방송 어제 3회차 알라뷰 3회에 대한 김경록 씨의 평가 네, 네. 그것은 아주 좋았고 감사하다. 그런 평가를. 전화를 그 후에 하셨군요. 예,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 안위가 걱정이 되어서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 댓글도 뭐, 그러면은 원본을 다 공개를 하자. 그리고 김경록 씨 보호하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온갖 예. 그 추측들이 난무하던데 그러니까 저희가 팩트상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한글 파일을 가지고 있는 건 저희 알릴레오 제작진과
김경록 씨 변호인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 팩트고요. 네네. 두 번째는 김경록 씨가 어제 7시 반 좀 되기 전에 검찰에 갔을 때 그때 검사가 전문을 가지고 있었다. 이건 팩트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심야쯤에 TV조선도 그걸 입수했고 그다음에 기자들 사이에서는 변호인에게서 받았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팩트고요. 네 번째는 제가 그쪽 변호인에게 네. 나의 발언 내용도 상당 분량이 있는데 나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검찰이든 언론이든 이것을 제공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아니냐라는 항의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아직 못 받았다는 거. 그게 지금까지 녹취록 TV조선의 녹취록 입수와 관련된 팩트입니다. 네. 예. 그동안, 예. 이상 보도를, 예. 보도를 마치고요. 그 법조계에서는 뭐 유시민 이사장이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라고 또 법조계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보도가 나간 그 신문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예. 그 코테이션 인용이 법조계 인사 일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저도 그거 보고 좀 이렇게 빵 터졌어요. 네. 왜냐하면 피의사실 공표죄에서 말하는 그 피의사실 공표하면 안 되는 사람은 검사잖아요. 네. 수사하다가 알게 된 거 공표하면 안 돼 이건데. 네, 그러니까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예. 이제 이 서로 간에 맞서 있잖아요. 피고인하고. 네. 근데 재판도 열리기 전에 이미 그 말하자면 여론 재판 같은 걸 만들어서 판사에게 예단이나 심정을 형성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피의사실 공표를 못하게 이제 법으로 막아놓은 거잖아요. 네. 그 적용 대상은 수사기관이에요. 그죠? 예, 그렇죠. 지금 검사 되신 거예요, 지금. 나는 뭐 어저께는 기자 됐다가 오늘은 검사 됐다가 이게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예. 이게 그 종편에 이렇게 토크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어떤 신문사의 기자분들 중에도 예. 이제 유아무개가 유시민이 피의 사실을 알리오를 통해서 유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막 네, 하시는데 예, 이거는 법학개론 공부를 예, 이거 법조인 누굴까요? 법조인일 리가 없어요. 법조인일 수 없죠. 그건 예. 왜냐하면 대학교 1학년 교양 과정에 예. 법학개론 정도의 기본 상식만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신문을 보다 보면 요즘 이슈가 이제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관한 이슈가 많이 떠 있기 때문에 네. 그 기사 몇 개만 읽어보면 이게 수사기관에만 적용되는 수사기관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는 법규라는 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헛소리들은 이제 좀 그만. 네. 우리 귀한 나무 썰어가지고 신문용지 만드는데 예. 그따가 이런 뭐라고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만 예. 이런 헛소리를 예, 그 또 비싼 잉크 들여서 이렇게 씹는 이런 일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논평할 가치도 없는 건데. 예, 그러게요. 근데 이게 약간 저는 약간 가짜 뉴스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한번 이제 초기에 대응을 하고자 얘기를 해야 된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네.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상으로 AS? 저희 AS 더 할 거 없나요? 끼덕끼덕 AS 또 했습니다. 예. AS 지금 이제 어제 그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예, 맞습니다. 이제 그 예. 기각 사유를 제가 보니까 저는 뭐 법조인은 아니지만 네. 이제 중한 범죄 두 개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특경법인가. 그래서 네. 배임수재 중에 액수가 좀 큰 거. 그러니까 네. 위장소송 이른바. 예. 그 액수가 커서 이제 가중처벌이 이제 되는 조항이고. 형량이 높을 것이다. 예, 만약에 예. 유죄가 되면. 그다음에 좀 작은 거는 이제 교사 채용하면서 5천만 원씩 두 건 예. 돈 받은 거. 그건 이제 사실관계를 시인을 했고 증거도 이미 다 확보돼 있고. 예. 이쪽 큰 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명확하게 범죄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 그죠? 그렇죠. 무죄 가능성이 예. 있다라는. 그래서 이제 큰 거는 다툼의 소지가 있고 작은 거는 뭐 본인도 시인을 하고 증거도 다 확보돼 있으니까 이게 잘못하면 별건 수사처럼 보이잖아요. 네, 네. 실제로는 요걸로 덮어 씌웠는데 요게 지금 큰 게 불확실하니까 확실한 작은 거를 넣어서 영장을 청구한 거라 이제 판사 입장에서 보면은 아, 그렇게 예, 저는 그렇게 그렇게 봤어요. 의도를 읽으셨군요. 예. 아. 아닌가요? 아니, 저는 지금 그 얘기를 듣고야 싶네요. 제가 판사라도 좀 괘씸할 것 같아요. 이 판사를 뭘로 하는 거야? 이게 큰 범죄와 작은 예. 범죄 두 개를 갖고 기소를 했으면 예. 큰 거를 입증을 하고
큰 것 때문에 구속을 하면 해야지. 큰 거는 범죄 소명이 덜 돼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내가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를 싹 끼워가지고 좀 자, 분명한 확실한 거 작은 거를 끼워 놓고 이 작은 거 가지고 영장을 발부하라는 부풀리긴 뜻이잖아요. 한 거네요. 양을 부풀려서 혐의 사실을 부풀려서 넣은 거네요. 그렇죠. 이제 피고인이 다투어야 될 것은 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큰 거의 방어권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작은 거로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작은 거를 같이 끼워 넣어서 이걸로 우리가 이제 신병 확보를 할게요. 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서 이거는 판사를 좀 무시하는 거 아닌가? 네. 저는 법조인이 아니지만 제가 법조인이라면 기분이 좀 나빴을 것 같아요. 나를 뭘로 보고. 네, 날 뭘로 보고. 예. 그래서 영장 기각된 데는 그런 것도 약간 예. 이제 있었을 것이다. 그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방송할 때까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어렵게 되지 않았나. 동양대 표창장 건이 제일 중하게 다뤄졌는데 네네. 그거는 최성해 총장님이 뭐 인간적으로 매우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수십 년간 사실이 아닌 거를 내세워왔던 분으로 판명이 되어서 이제는 그 말 대 말로 이제 최성해 총장의 구두 결재를 받고 표창장을 딸에게 줬다는 정경심 교수의 주장과 그다음에 나는 준 적이 없다. 위조했다라고 하는 최성해 총장의 말이 맞서 있는 형국이에요. 이때 최성해 총장에게 최소한 어떤 신뢰의 우위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이미 기소를 해놓은 상황이라서 네, 맞아요. 지금 와서 네. 영장 청구를 할 수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남은 게 이제 사모펀드인데 조범동 관련돼서.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검찰 측 증인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게 김경록 네. PB였어요. 예, 맞아요. 그 프라이빗 뱅커. 이 사람이 어저께 우리 알릴로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네. 9월 10일 날 이미 얘기했는데 KBS가 보도를 안 한 거고. 예.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많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지금 안 되니까 웅동학원에 그 교사 부정 채용 때 네. 정경심 교수가 이사로 있었다. 뭐 이런 건 이제 오늘 뉴스에 예. 많이 나오고요. 뭐 유심칩을 갈아 끼웠다. 예. 그 바보 같은 얘기죠. 예. 한 사람이 핸드폰을 그래서 그 두 폰을 대 쓸 수도 가지고 있고. 뭐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얘기했다. 근데 그 폰마다 기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쪽 폰 저쪽 폰을 유심칩을 돌아가면서 쓰기도 하고요. 예. 뭐 그런 걸 김경록 씨가 봤을 수도 있죠. 예. 근데 거기서 차명폰으로 어떻게 비약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뭐 그런 거. 그다음에 검찰이 사라진 정경심 교수의 노트북을 열심히 찾고 있다 그러는데 예,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동양대 컴퓨터와 자택에 있는 컴퓨터 세대 그다음에 그 자녀들의 노트북 컴퓨터까지 다 뒤졌는데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없으니까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 김경록 씨의 차 안에 있었다고 검찰이 흘려내보낸 네. 이제 김경록 씨가 차 안에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이 흘려보낸 있는지 없는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는 노트북. 네. 그 정경심 교수의 노트북에 지금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보물찾기 하는 것 같은 기분인데 이제 이런 걸로 봐서는 지금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의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네. 횡령, 공모, 공동정범 뭐 이런 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는 매듭을 지어야 될 텐데. 예, 맞습니다. 수사가 좀 막바지로 가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검찰에게 제가 한마디 좀 어드바이스를 드려도 될까요? 주제 넘게? 예. 이거 이 말 하면 되게 멋진 말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예. 피의자의 범행 부인이 무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면 여기까지 다 인정하겠죠. 예. 같은 이치에서 피의자의 자백 또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이게 누구 말인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이 푸시킨이 예. 뭐 백수십 년 전에 예. 거의 200년 전 가까이 되죠. 내가 지금 연도를 잘 기억 못 하겠는데 푸시킨의 유일한 소설 대위의 딸이라는 소설에 예. 고문 제도를 비판하면서 그 주인공이 한 대사 중에 이게 나와요. 예, 그 피의자의 범행 부인이 무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면 같은 이치에서 피의자의 자백 역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각종의 압박이나 고문 이런 것들은 이제 문명 사회에서는 사라져야 될 악습이다. 이런 얘기를 푸시킨이 해요. 그래서 저는 검사분들께
왜 그렇게 자백에 집착하시냐는 거예요. 네. 범죄 입증은 증거로 해야죠. 아, 맞습니다. 김경록 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생각해 보니 제가 증거인멸이라는 걸 생각하고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했다가 네. 다시 생각하니까 그건 아니었는데 예. 라고 말했다고 해가지고 왜 태도가 바뀌었냐. 아니 김경록 씨가 자기가 증거인멸을 했다 안 했다 인정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예, 그 컴퓨터에 인멸된 게 있나 보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동양대 컴퓨터나 조국 교수의 자택에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2개 빼낸 데에 범죄의 증거가 있고 예, 예. 그 증거를 김경록 씨가 인멸한 흔적이 있다면 그냥 기소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없이 너 증거인멸 의도가 있다는 걸 인정해를 몇 시간 동안 압박해가지고 그런 진술을 받아놓고 예. 밖으로는 아니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 자백이나 예, 예. 이런 피의자의 범죄 시인하는 말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 그거 시인을 한다고 해서 죄가 되고 시인을 안 하면 죄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렇죠 해야죠 그거를. 예, 그러면은 막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자백만 받아내면 될 건데 근데 그거 사실은 아니잖아요. 증거재판주의인 것이고 과학 수사를 해야 되는 아니 것이고 100% 내가 증거인멸임을 알고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도 법정에 나가서 검찰에서 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게 말이 돼? 그게 말이 돼? 이렇게 2시간 동안 해가지고 제가 어영부영 마치 한 것처럼 진술은 했습니다만 제가 저 양심적으로 이 법정에 나가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합니다만 저는 증거인멸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해버리면 지금 공판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검찰에서의 진술은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럼 뭘 그렇게 집착을 해요? 그래갖고 뭐 무슨 알릴레오 방송 내보냈다고 밤에 그렇게 불러가지고 그렇게 닥달하고 말이지. 그렇게 일진들이 순진한 애 옥상으로 불러 올리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AS에서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예. 검사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 마음에 있는 부시킨의 말을 진심의 명언을 말을 전해드리고 전달을 싶어요. 좀 드렸고요. 너무 오지랖이 넓다. 그러면 이제 이러다가 본방송이 또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금요일 8시에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러한 검찰의 수사 관행을 비롯해서 개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제도적으로 저희가 좀 낱낱이 한번 또 훑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알라뷰 3회 방송 AS 충분히 이제 픽스한 것 같고요. 지나치게 많은 서비스를 했죠. 예.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I love you. I love you. AS도 I love you.